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내에서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리워드홀딩스 김서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장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가장 강했던 테마가 바로 중소형 철강주였습니다. 10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다만 지금은 힘이 다소 빠졌습니다만 이 중국발 호재 이슈가 좀 더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 이슈일까요? 중국 철강 생산의 메카인 당산시가 지방정부의 조강 감산령에 따라서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조절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철강 가격 협상력, 제품 가격 상승이라는 이 공식적인 기대 속에 중소형 철강 중심의 탄력적인 상승이 나타난 건데요. 중국 철강 업계가 철강 가격 하락 대비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조강 생산 감산 움직임이 나오자 이 상승이 과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중소형 철강주 중심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10위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올라와 있네요. 자, 이어서 9위입니다.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9위입니다. 최근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와 함께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모처럼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다층 PCB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0억 원 규모 고다층 PCB 생산 설비 확충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연간 총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속에 주가 고점 대비 조정 국면에 있는 이스페타시스 다시금 관심이 유효할지 체크해 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도 찾아볼까요? 최근 디스플레이 이슈와 함께 주가 꿈틀대고 있는 P&H테크가 8위입니다. OLED용 소재 생산 업체죠.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깜짝 실적을 시현했고 올해 계속해서 높은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북미향 매출 성장과 함께 전장용 POLED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향 그리고 EV 전장용 OLED향 소재 여기에 내년 태블릿향 신규 매출까지 감안을 했을 때 높은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미향 스마트폰 신작 출시에 따른 패널 출하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 무려 95%나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P&H테크, LG디스플레이의 삼성전자의 납품 기대 속에 그 수혜 전망도 높은 만큼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의 8위를 기록했습니다. 10위부터 8위 종목도 쭉 짚어봤습니다. 10위 종목 전략부터 세워볼까요? 네, 10위 중소철강주입니다. 오늘 이 중국 조강 생산 감산 소식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데 사실 그간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뉴스 때문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걸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이 중소철강주 가운데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역시나 철강주들의 방향성은 중국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이죠. 일단은 현대제철의 방향성, 어떤 큰 대장주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방향성에 먼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실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저점을 잡고서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저 중소형 철강주들, 세아제강시주도 그렇고요, 휴스틸, NIST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실적 대비 시가총액 보시면은 퍼가 겨우 2배에서 3배 정도에 지나치 않습니다. 워낙에 싼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중국 쪽이 좀 돌아선 것이 확인된다라면은 이 낮아진 퍼가 퍼 2, 3짜리 종목이 퍼 5만 가더라도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 철강주들을 일단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의 움직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소형 철강 테마가 지금 10위를 기록했고요. 9위는 모처럼 이스페타시스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반등의 의미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이제 그 PCB 인쇄 회로기판 업체 중에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AI 관련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흔히들 많이 나오는 고다층 MLB 멀티 레이저 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3위의 업체입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 고다층 HBM이라고 이렇게 적층에서 쌓아 올린다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전기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고다층 LL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연결하는 기술인데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사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른 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성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3배가 올라서 어제 기준으로 1,0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불과 작년 10월에 300조가 좀 넘어섰어요. 그만큼 지금 이쪽 시장이 상당히 핫한데요. 우리나라에선 크게 핫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초에 잠깐 반짝했다가. 그게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PCB 업체들이 수익성이 다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당사 같은 경우는 수익성 방어를 하면서 1분기에 컨센서스에 미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증설 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실적 해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연도 그 역대 처음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예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런 IT 업종 중에서는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업체 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한 달 반 정도 이어졌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이제 그 흐름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AI 시장 확대로 인한 수혜를 받는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봤고요.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H 테크입니다. 최근에 이 성장성과 높은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다는 보고서 나온 이후로 상승세, 꾸준한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OLED 관련주죠. 어제 관심주 1위도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왔고 요새 OLED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OLED 섹터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에는 2024년 내년이죠. 그리고 맥북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OLED를 탑재가 전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왜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를 탑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전히 아무래도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노트북 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충전기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OLED 탑재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에도 이제는 하나둘씩 OLED 패널을 확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향 종목이죠.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성장에 따른 이 수혜를 고스란히 P&H 테크가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지금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P&H 테크는 추가 상승 여력과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또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순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바로 7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네, 오늘 AI 관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와 함께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흐름 좋습니다. 반도체 설계 AI 관련 또 IP 플랫폼 업체죠. 최근 국내 SSD 컨트롤러 업체 노바칩스의 공급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IP가 적용된 완제품이 출시되면 IP 제공하는 업체는 로열티 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IP의 검증을 양산 이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양산 이력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또 AI 관련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서비스나우와 기업용 생성 AI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IT 관련해서도 AI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챗GPT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3세대 NPU IP 개발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자율주행차용 차량용 반도체 IP 공급 확대까지 주목되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의 7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오늘은 명신산업이 6위입니다. 최근 실적도 좋았고 이슈까지 더해지는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 고객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신모델 출시에 따른 수주를 준비 중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면서 이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출시 공식화에 따른 그 수주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명신산업이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 차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형 생산 증가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높은 실적 성장과 테슬라양 납품 기대를 키워가는 명신산업이 오늘의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짚어봤습니다. 7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좀 지속적으로 조남준 차장께서도 짚어주신 바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주가 움직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보여주는 구간에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을 보여줄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도요타의 공급 계약이라든가 국내 업체에 대한 AI 관련 반도체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본다면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합 IP 설계 및 제공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펜밉서태나 이런 업체들한테 오픈엣지 같은 회사가 설계해서 주면요, 거기서 그거를 만들어서 완성업체한테 주는 그런 네.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고요. 라이선스 매출이 이제 80%가 되고 유지 보수 매출이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그 흐름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절대 매출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뭐 이번 연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보틱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향후에 성장하는 이런 사업 중에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주가는 고점이 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한 AI 관련한 어떤 성장의 구간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소외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지금 오늘 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내일 또 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보다는 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는 이제 로봇과 AI는 좀 연말까지 한번 좀 롱하게 한번 들고 와봐서 큰 시세 흐름을 좀 2차적으로요. 이미 1월, 2월에 한 번 냈잖아요. 네. 그럼 그 전고점을 넘겨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추적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오늘 유독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종목들 내에서도 가장 강합니다. 네. 오늘의 상승 배경과 그 힘에 대해서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AI 관련주들과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옥석을 이제 가려내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가 GPU라고 한다라면은 NPU라고 있습니다. NPU는 AI 인공지능 연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NPU 단에서 최고의 수혜주를 놓고 본다라면 칩셋 미디어와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다른 AI 관련주들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놓고 본다라면은 4,000원 언더이기 때문에 다른 AI 관련주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실적이 바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가총액 놓고만 본다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관련주로 이제 차기의 어떤 대장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하면 또 테슬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공식화, 출시 공식화에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이달 들어서 상당히 급등하기는 했어요. 지금 자리에서도 계속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시세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이 현대기아차 중심의 부품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70% 정도가 테슬라향이고요. 나머지가 현대기아차이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는데 막상 실적을 놓고 보니까 워낙에 잘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물류비라고 하죠. 물류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테슬라향 70%, 현대기아차향 20%의 어떤 그런 고객사에 대한 비중이
그동안에는 주가의 어떤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였다면 지금은 좀 반대로 오히려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에 같이 묻혀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만 놓고 본다면 퍼 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보통 12배 수준까지 갔었던 것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약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조남준 차장님은 명신산업 어떻게 보세요? 네, 명신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동일 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매출 비중이 70%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핫스태핑 공평으로 이제 경량화한 제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연초였나요? 한 3월 정도에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매도 잔고 기준이 1월 2일 기준 4.7%였는데 그때 당시에 한 2%대로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대 후반까지 한번 낮아졌다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3%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공매도 잔고가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고가 잠깐 줄어들 수 있어도 다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당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위에서 10위까지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당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공매도를 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네.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차트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도 저점 대비의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로도 좀 상승폭이 덜하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현재 글로벌리하게 현대 기아차의 압도적인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테슬라가 근데 돌아보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까지 개선되는 거 보면 앞으로 점점 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이제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최근에 막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끼워서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그 성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명신산업의 추가 상승의 힘 두 분의 공통된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 중소형 철강주부터 그리고 6위 명신산업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자동차주들이 차기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못 올랐던 종목들까지 훈풍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현대모비스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견고한 상승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3%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 상사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원자재값 상승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7.1%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이 바닥을 다져가면서 그동안의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긴 조정을 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장비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윤성 FNC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5%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곧 정부에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또 발표할 예정으로 로봇 관련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 SPG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8%의 장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또 확인해 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합니다. 5위는 효성첨단 소재가 올라와 있네요. 기대 대비 주가는 갇혀있는 다소 아쉬운 흐름 속에 어디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베트남 장관이 효성 현지 공장을 방문을 했고 이 타이어 보강제 중 하나의 스틸 코드의 증설 관련한 프로젝트 허가를 촉구하면서 투자 등록증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도 살펴보자면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이 타이어 코드 글로벌 1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또 전방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탄소 섬유 부문의 생산 능력 확대와 또 아라미드 등 중장기 신성장 동력이 주목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의 반등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최근에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을 보자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확대로 수익성이 위축되면서 영업 손실을 확대했지만 하반기에는 이 R&D 비용이 완화되고 기존 제약 부분의 호조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자체 파이프라인에 오래 집중된 임상, 허가 모멘텀이 강하고 바토클리맘의 유럽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마일스톤의 유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 글로벌 대형 로열티 매출이라는 신사업 모델 기대가 크다. 증권가에서는 여기에 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주가는 글로벌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대비 명확한 저평가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목표가는 29,000원까지 NH투자증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과연 어디까지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그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올해 들어서 주가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두산밥켓이 오늘의 3위입니다. 미국 시장의 호조,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죠.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톡톡히 보면서 북미양 기계 장비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이 북미 시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호조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라선 갈등 상황에서 인프라 중복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후조로 추가 상승의 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이 3위를 기록했네요. 네, 5위부터 3위 상위 순위권 종목들 쭉 짚어봤습니다. 5위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5위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탄소 섬유 관련해서 산업이 이제 시장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 효성 첨단 소재 지금도 계속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화학업체지만 전방이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타이어 코드 글로벌 1위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차트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더 잘 팔리는 차들을 보면 이제 인치가 고도화, 바퀴가 이제 커지고 있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SUV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더 좋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본업인 그 타이어 코드에서의 실적은 1분기부터 계속해서 잘 나오고 연간으로 보면 한 3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화학업체들이 작년에 되게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당사는 재작년, 작년, 이번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을 하고
탄소섬유의 쓰임을 보면 이제 수소 저장 탱크로만 알고 있지만 뭐 방산, 국방 정말 많은 곳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보다 가볍고 단단한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이 문제인데 점점 단가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에서의 그 스프레드도 있어요. 최근에 화학업체들의 이제 이익이 좀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는 게 결국엔 원료 대비 만들어지는 제품의 그 마진이 좋아지는 건데요. 타이어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번에는 지금 한 3, 4개월간 이루어졌던 박스권을 좀 강하게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효성첨단 소재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본업인 타이어 코드의 업황이 점차 바닥을 찍고 개선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고 있고요. 역시나 저는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스포츠카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죠. 그만큼 소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가격이 문제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과 그리고 우주 산업 분야에서 이 탄소 섬유의 쓰임새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 탄소 섬유가 이 효성첨단 소재에서 차지하는 영업 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24%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5년에서 2026년에는 20% 후반에서 30%까지도 차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될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탄소 섬유에서 가지고 온다라면 주가는 지금 구간의 바닥을 잡고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가는 그림이군요. 네, 여기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이유는 없다.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나 타이어 코드 그리고 탄소 섬유에 대한 모멘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4위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김성훈 이사님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데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모멘텀 어디에 또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네. 어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게 되면은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양봉을 그려내면서 좀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4월달,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같은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6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6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이런 배경의 어떤 것들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대부분의 많은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탑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NH투자증권에서 무려 한 종목인데 62페이지짜리 뎁스 보고서가 나온 것도 상당히 특이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신약 개발 업체인데 이 삼상 파이프라인을 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항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에는 이 자가 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을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모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되어 간다라면은 2026년 정도 돼서 미국에서 첫 번째 로열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부분에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멘텀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주가 최근에 좀 반응은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준 차장은 어느 정도의 매력도로 한올바이오파마를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보다는 이제 그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글로벌 파트너사. 네, 맞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사라고 하지만 이 회사는 그 한올바이오파마의 물질만을 가지고 임상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하고 이뮤노반트는 똑같은 회사입니다. 오히려 한올바이오파마가 없으면 이뮤노반트는 없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3조 6천억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불과 작년 말에 주가가 5달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보다 시가총액이 작았죠. 네. 현재 한올바이오파마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좀 안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더 적었던 회사가 지금 7배가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여러 가지 좀 임상이 좀 어그러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이에 따른 이뮤노반트의 네. 그런 가치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기억 속으로 사라졌는데 다시 해보니 이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항상 주가가 그 회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체는 분명히 이번 달, 다음 달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게 안구건조증 3상 결과가 이제 상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보통 나온다 그러면 더 늦춰집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 3상을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회사는 없고 네. 항상 3상 결과가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만 좀 넘어간다면 충분히 이 오히려 안구건조증 3상이 이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3상이 좋지 않다면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주력은 아닌데 그게 안 좋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미칠까? 이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조금 그럼 합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이제 그 어떤 3상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이게 생각과 다르게 나와서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최근에 조금 올라갔으니까요. 조금 지켜보면서 그 안구건조증 그 시기가 나오는 시기가 상반기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면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5월, 6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바이오의 그 이벤트와 함께. 네. 그러면 그 시기가 딱 맞물리는데 뭔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바이오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왔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를 보고 네. 그리고 다른 바이오 업체 어쨌든 전반적인 바이오 분위기가, 업체들의 네. 상승이 이루어져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쪽 우리가 이제 오후 특징주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하다가 추후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회사는 맞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달과 다음 달 바이오주 좀 주목할 필요 있는 가운데 한올바이오파마 안구건조증 관련해서는 조금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바켓인데요. 이 두산그룹 내에서도 정말 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책임지면서 정말 알짜로 평가받는 회사인데 두산바켓 역시나 이 북미 시장 기대감이 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두산바켓이 이제 유일한 리스크가 뭐라고 했죠? PRS 그 계약이었는데요. 그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3월에 다 청산 완료했고요. 정산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하루에 15% 빠진 날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지금 이 관련 계약은 증권사와 전부 다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리스크는 없고 이제 본업만 보시면 됩니다. 두산마켓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도 이제 5조가 넘었어요. 예전에 두산이 이 회사를 샀을 때 5조 원에 인수해서 말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소형 건설 시장을 만들었던 정말 업력이 어마어마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성장성도 좋고 이제는 과연 언제 매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본격화될 때 그럴 때 이제 엑시트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좋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이런 것들은 다 좋긴 한데요. 신규 진입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올라있는 종목들은 엑시트할 시점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직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뭐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상향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엑시트 전략은 이 정도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IRA 법안을 발의한 것이 불과 작년입니다. 이제 첫 삽을 이제 뜨기 한다고 봐야 되겠죠. 1분기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고요. 2분기도 실적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IRA의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미국 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올해부터라고 본다면은 두산바켓의 경우에는 미국만 가지고 오셔도 충분히 실적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부분들 물론 오늘은 노이즈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그림을 넓혀 본다라면은 인도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여타 국가들
전반적으로 다 전 세계가 이제 공사장 거의 공사판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산마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오늘은 DY파워 같은 종목들도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굴삭기나 건설기기 업종의 경우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주들 좀 낙폭이 깊었거든요. 중국의 지표 부진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좀 고점 부근에서 차익심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럼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라고 보실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맞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까지나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중국도 앞서 제가 최강흥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하반기부터 중국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중국 노이즈에 의한 주가 어떤 뭐 하락은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두산마켓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프로님의 의견입니다. 지금이 흐름상으로는 바닥 찍고 갈까 말까 하는 분위기는 맞죠?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코스피 2460, 코스닥은 810선을 찍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딱 표현해 주신 것처럼 밟아 마라 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는 FOMC도 없고 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처럼 우리도 좀 쭉쭉 올라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핫바님의 댓글입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로 돌아서기 직전이네요 라고 짚어주셨는데요. 2시 10분 부근에 딱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58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있으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로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충성님의 댓글입니다. 7만전자 시간 문제네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참 빠르진 않지만 성실한데요. 성실하게 올라와서 6만 6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긍정적인 만큼 7만전자 졸파하면서 코스피 상단도 더욱 올려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히든 골드크로스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견인데요. 2시쯤 코스닥 외국인 매매 동향 살펴보니까요. 에코프로 그룹주 강하게 팔고 있고요. JYP엔터, YG엔터,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IT 투톱을 사들이고 있는데 확실히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이 많이 개선된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2위 종목 바로 공개해봅니다. 자, 2위는 잊혀져 있던 서울 반도체가 오늘 모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승소 이슈와 함께 거래 붙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독일 법원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반응해주고 있는 건데요. 특허 침해 업체들이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금지되면서 향후 실적 호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 반도체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로 부진했고 하반기 그래도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승소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서울 반도체 향후의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앞서서 실시간 이 채팅방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오늘 대망의 1위는 돌아온 삼성전자 대망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특히나 DDR5 관련주들의 흐름도 눈에 띕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전 세대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된 업계 최선단 12나노급 D램을 양산한다라고 밝히면서 D램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이슈와 함께 아비코전자, TLB 등 DDR5주들도 들썩이고 있죠. 무엇보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또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증거사 리포트와 함께 다시금 부각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IT 소부장주들도 같이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재고 뚜렷한 감소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도 둔화되고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등으로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7월 폴더폰 신작 조기 출시 휴가까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올해 들어 8조 규모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만 6천
4천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소부장주들의 향방 그리고 오늘 들썩이는 DDR5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모처럼 대망의 1위는 우리의 대장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자, 2위 종목 서울반도체부터 좀 체크를 해봅니다. 김성일 이사님, 서울반도체 모처럼 이제 승소 이슈와 함께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만의 이슈일까요? 아니면 정말 앞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승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은 거의 1년 동안 기어갔었던 주가를 하루 만에 좀 올려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허를 침해한 LED 업체들, 특히 오스람 같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17개국에서 판매가 금지가 되었고요. 오스람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 3차라고 하죠. 뭐 벤츠, 아우디 그리고 BMW 같은 업체에다가 LED 헤드램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허에 대한 부분들 침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있었던 많이 고생했던 물량들이 이번 상승을 이용해서 좀 더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좀 빠져나오는 그런 엑시트 전략을 먼저 취하는 것 같고요.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뚜크와 비슷합니다. 꽃놀이패를 이제는 서울 반도체가 가지고 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물량을 소화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승소 결과에 따른 이제 방향성을 이제 탐색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구간을 저점을 잡고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잡았고 이제 상방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 승소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잊혀졌던 서울반도체 그렇다면 조금 더 시장에서 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조남주 차장도 좀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현재를 보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LED는 이제 조명 시장의 강자였는데요. 크게 보면 일반 조명 그리고 전장, IT향 이렇게 LED가 낮아지는데 1분기 실적은 전 부분이 다 감소했어요. 솔직히 전장 부분은 높아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히 이제 매출의 50% 이상이 TV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너무 안 좋다. 근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전히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높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다가 실적이 이렇게 깨지고 정말 지금 한 5년 동안 잊혀진 회사가 돼버렸는데 이게 과연 특허의 영향이었는지 특허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 그 업체들이 뭐 오스람을 비롯한 그 업체들이 전장량 쪽이나 IT향 쪽으로 매출을 다 갉아먹었는지 자 이번 특허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오늘 하루만 본다면 이제 말 그대로 1년 동안 이렇게 좀 묵혔던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저라면 서울 반도체를 산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기준으로 또 음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당분간은 보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만약에 오히려 다음 주 정도겠죠. 한 양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많은 뉴스나 그런 분석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대응해도 충분히 괜찮다. 특히 이런 특허로 인한 어떤 매출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만 있다면 정말로 룸은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추정하는 실적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급등이 나온 만큼 하루 이틀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는 조금 봐도 좋을지 7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까지도 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남 차장님. 네, 삼성전자는 참 애증의 종목입니다. 기업 분할을 하고 그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을 보냈다가 반도체 이제 호황기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 또 되게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알지만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루어진지 모르신 분들 많거든요. 크게 네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DX, DS, 그 다음에 OLED, 하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DX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핸드폰, 냉장고, TV,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DS 부분으로 통합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우려하는 DS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요. 이제 이쪽이 문제예요. 일단은 2분기도 실적이 더 깨집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6천억이었단 말이죠. 근데 2분기 때는 반도체 가격이 추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더 깨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3분기 실적 추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까?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뭐 갤럭시 S23도 생각보다 잘 풀려서 실적 다 좋게 나왔고요. 전 부분이 다 괜찮았는데 결국엔 실적의 키를 갖고 있는 건 이 DS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 현재 글로벌의 분위기는 엔비디아와 AMD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300조짜리가 작년 10월이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5월이잖아요. 근데 1000조가 좀 안 되고요. 그러면 AMD 같은 회사는 110조에서 현재 230조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히 또 1분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분기에 이제 시설 투자를 한 10조 이상을 했는데 이 중에 90% 이상이 반도체 투자예요. 이렇게 안 좋은데. 감산해야 되는데. 결국엔 DDR5나 이런 고도화된 AI 이런 쪽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계속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엔 내년, 내후년의 실적 가시성을 높여준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돼 말아야 돼 떨어지면 사야 돼? 아니죠. 지금 이 가격에 사야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산미 사업자거든요. 연중 신고가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리 IT 업계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우리가 7만 전자 하지만 7만 원이 저점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왔다.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제 3분기 되면 이제 디램 가격의 하락이 이제 멈추고 올라가야 되는 시기예요. 네. 이제 그게 만약에 3분기에도 추가 하락이 된다면 이제 이 모든 건 또 좀 바꿔야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지금 이 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훈 이사님은 삼성전자 똑같이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기대감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1분기 엄청난 어닝 쇼크, 2분기도 그렇게 숫자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3분기는 어떨까요? 제가 KH바텍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오죽해 급했으면은 이 폴더블 폰을 조기 출시를 하면서까지 3분기 디램에 대한 어떤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대감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는 항상 그렇지만은 먼저 땡겨와서 반영을 한다는 거 봤을 때는 주가의 저점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언제지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약 2분기에 3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을 생각을 했는데 한 분기 정도 좀 뒤로 미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디램단에서의 어떤 바닥은 잡았으면 수요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전혀 부인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그 타이밍과 속도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타임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쳐서 보자. 그 얘기는 모아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한 번에 맞게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DDR5 관련주들 좀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잖아요. 이쪽은 가격도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DDR5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뭐 숫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 말 그대로 그 성장성과 그림에 대한 어떤 베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MD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따라가는 약간 그런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좀 더 네.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좀 차익 실현 해주시고 다시 밀렸을 때 자신 있게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삼성전자 지금이 저점일 때 조금씩 모아가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5위 효성 첨단 소재부터 1위 삼성전자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이사, 조남준 차장,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